개발 주체에 따른 분류가 있는데, 자, 이렇게 봐보자고. 뭐 설명 꽤 많지만요. 압축하면 크게 두 개예요. 첫 번째, 국가에서 개발한다. 이게 다른 말로 공영 개발. 그 다음 민간이 개발할 수 있는 게 민간 개발 되겠다. 그죠? 그래서 일단 우리 아마 책에 보니까요. 첫 번째는 이미 공영 개발이 있는데, 단지 이건 우리 앞에 사실 약간 제가 언급했습니다. 어디서 했는가 하면요. 정책, 우리 정책에 보니까 분명히 이거 한 적이 있죠. 토지 정책이란 말 뜻이 뭐예요? 일단 정책 딱 나눈 순간 생각하셔야 돼. 민간 경제에 맡겨두었을 때 문제 발생한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가 개입하는 걸 다른 말로 정책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항상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으라고요. 그럼 토지 정책이 뭐냐? 민간에 토지를 맡겨두니까 토지 관련돼 있는 문제 발생했네.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개입했다. 토지 정책. 그래서 국가에서 개입할 때 어떻게 개입하는 할 것이냐. 방법이 있지. 이게 수단. 세 개 있지. 직접 개입, 간접 개입, 이용, 규제. 세 개 있어요. 그중 직접 개입 중에 꽤 중요한 게 공영개발과 토지구역 정리 사업이 있는데, 하여튼 이런 말이 좀 그 중에 뭐 있습니까? 매수 방식과 환지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공영개발과 토지구역 정리 사업을 약간은 제가 언급했을 거예요. 그죠? 매수와 환지 차이를 언급했는데,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했는데, 지금은 제가 공영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공영이란 말 뜻이 뭐예요? 이거 마찬가지예요. 공영 항상 기본 전제 이건 정부 정책 같은 말이에요. 국가에서 개발하겠다. 왜 그러냐? 그렇지. 그게 들어가야 돼. 민간에서 맡겨두었을 때 할 수 없는 거 또는 문제 등이 발생하는 걸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개입한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라고. 그래야만 그 뒤에 설명이 쭉 연결된다. 이게. 자, 일단 고려 보시고요. 그래서 단지 이제 우리 그런 정도 보시고 그냥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그 다음에 421페이지 갈로 2번 비공영이 나있잖아요. 지금은 거기 있는 비공영이 뭐냐? 저 말입니다. 민간에서 개발한다. 그 말 뜻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있습니까? 민간 투자 방식은 지금은 그냥 넘어갑니다. 뭐 설명 꽤 많지만 아무 의미 없어요. 자, 그 다음 뒷장 가서 423페이지 큰 4번 개발 유형에 따른 분류가 있습니다. 자, 신개발 반대 뭐요? 재개발. 자, 재개발도 보니까 넘어가서 관로 2번 뒷장에 424페이지 도시 재개발의 시행 방법에 따른 분류가 있습니다. 크게 4개 있거든요. 보전, 수보, 계량, 철거 있죠. 이건 개념 파악이 중요한데 철거는 뭐죠? 그건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 계량 어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 있습니까? 계량 재개발? 지붕 계량? 리모델링. 그러니까 원래 뼈대는 그냥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이쯤 완전히 싹 바꾸는 거죠. 그지? 그런 게 리모델링 같은 계량이고, 다만 조심할 건 거기 보전이란 말과 수복은 좀 구분하셔야 돼요. 하여튼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두 개가 거의 비슷한 개념인데, 일본에서 이제 도입하다 보니까 약간 이제 용어성 차이 있어요. 자, 일단 한번 들어보시고 굳이 그거 다녀보지 말고. 보전은요, 보전 이겁니다. 이걸 가만히 놔두면요, 조만간 하자가 발생할 것 같아. 그래서 그 하자를 갖다 미리미리 제거해 주는 게 보전이야. 수복은 우리 말로 있죠. 이게 일본식 용어 우리 말로 번역하면 회복이란 말 똑같아. 원 상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 건물을 정상적으로 관리했으면 이것만큼 노후 안 됐어. 근데 정상적으로 관리 못하다 보니까 이 정상보다 훨씬 더 노후화된 겁니다. 그 노후화된 것만 제거시켜 주는 거예요. 원 상태를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를 본다면 이 말 아닙니까? 보전은 사전적 하자 제거야. 수복은 사후적 하자 제거야. 됐죠? 그래서 안 되면요, 항상 수복은 이 말 나야 돼. 회복이란 말, 회복.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미 발생했던 하자만 제거한다. 수복. 앞으로 발생할 하자를 제거한다. 보전. 되죠? 네, 그래 보시고 넘어갑니다. 그다음 우측 갑니다. 자, 425페이지 컨5번 개발 방식 유행에 따른 분류 있는데, 자, 지금은 넘어가지만 그 중에 중요한 건 두 개, 환지 방식과 매수 요 두 개 개념 차이요. 자, 이런 거 쉽게 말하면, 자, 말로 할게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해보세요. 자, 개발 전에 토지가 보니까 우리 토지 지적도면을 띄면요, 이게 자연 상태로 개발하면요, 굉장히 복잡한 지적도면이 있어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돼 있는 이 지적도면이 있답니다. 그래서 요거 갖다 사업 시행자가 요 땅을 개발해 토지 경지 정리하지. 보기 좋게 개발시킬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럼 결국은 땅값은 올라갑니까? 고정돼 있습니까? 올라가겠죠. 그죠? 그럼 환지 방식이 뭐냐? 환지는 원주인이 있을 거 아니야. 있으면 개발한 후에 원래 있는 주인한테 돌려준다는 말이고, 매수 방식은 개발되기 전에 미리 시행사가 이 땅을 매입한다는 거지. 그 개념 아시면 돼, 지금은. 물론 우리 특히 이제 우리 아마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우리 정책이란지 지금 하고 있는 개발은요, 공법하고 거의 상충됩니다. 공법시는 다 배우고 있다고. 근데 공부하는 방식이 차이 있어요. 공법은 이런 걸 어떤 절차에 따라 할 것이 중요한 거고, 이 부동산학은 그건 아무 의미 없어. 이걸 함에 따라서 어떤 장점과 단점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이 좀 보는 시각에 대한 차이입니다. 그런 걸 좀 구분해서 가시라고 항상. 그래서 공법시는 시행 절차상의 어떤 문제고, 부동산학이라는 것은 이걸 함에 따라서 어떤 장점, 단점 이런 걸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 공법 시험에 보니까 매수, 환지 등을 하고 있다. 그죠? 들어봤을 거예요. 분명히. 했는데, 네, 나중 가면 제가 여기서 매수 방식과 환지에 대한 장단점 따라 설명할게요. 지금 그냥 그런 개념 마시라고. 자, 그 다음에 다른 건 보지 마세요. 아무 의미 없으니까. 혼합 방식이 뭐냐? 혼합은 거기 환지와 매수 두 개를 짬뽕한 거야. 네? 환지와 매수를 짬뽕한 거고. 자, 이제 지금부터 있죠. 좀 잘 볼 게 있죠. 우리 최근 보니까 막 섞여 있는데, 이렇게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예. 425페이지 맨 밑에 양갈로 5번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걸 그려보지 말고 이래보시라고요. 보세요. 민간 개발 방식,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이걸 먼저 구분하세요. 자, 땅 주인이 있어요. 땅 주인이 개발시킬 목적이요. 근데 개발하는데 주인이 직접 할 수 있지. 두 번째, 이 업자하고 같이 할 수 있지. 그지? 세 번째, 아예 맡길 수 있지, 업자한테.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첫 번째, 주인이 직접 개발한다. 이걸 뭐라냐? 지주 자체 개발 방식. 자체. 두 번째 보니까 땅 주인이 돈이 없든지 어떤 개발 능력에 한계가 있으니까 훨씬 더 전문가를 도입해서 뭐 있습니까? 주어진 땅을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어. 주인과 업자가 합작해서. 이런 걸 말하죠? 지주 공동 개발 방식이에요. 물론 여기서 크게 이제 다시 5가지 방식이 있어요. 있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이제 세 번째 뭐 있습니까? 땅 주인은 아예 맡기는 거야. 개발 자체를 업자한테. 그러니까 맡길 때 뭘 맡겨야 됩니까? 땅을 맡기는 거지. 맡긴다 이게 뭐지? 신탁이지. 뭘 맡긴다고? 그럼 연결하면 오케이. 요 세 개. 됐죠?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보통 쓰고 있는 방식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주인이 직접 하겠다. 전문가 이 합작해서 하겠다. 아니 땅 자체를 맡기겠다. 모든 걸 다 맡긴다는 거예요. 우리 보통 이제 우리 이런 거 아니면 턴키란 말 가끔 쓰죠. 그죠? 그러니까 업자가 모든 걸 우리 턴키는 뭐야? 맡기면 나는
이 업자가 나한테 뭘 주는 겁니까? 키를 주는 거예요. 키만 딱 돌리면 차 시동 걸릴 거 아닙니까? 이런 게 턴키라고. 그러니까 턴키 방식이 뭔가 하면은, 예, 여기 있는 원래 주인이 이런 업자한테 모든 걸 자동차를 잘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이 자동차를 완성품을 만들어주면 나는 단지 키만 돌리면 뭐 있으면 차가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방식이 턴키 방식이기 말해서. 자, 일단 이런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있는데, 자, 이거 개념이 중요합니다. 지주 자체 개발 방식은 개발 누가 합니까? 주인이. 돈 누가 끌어야 돼? 주인이. 위험도 누구한테 있어? 주인이. 수익도? 그거예요. 그런 특징 마십니다. 모든 걸 전부 다 주인이 다 떠안는 거예요. 개발이란지, 개발이 할 때 위험이란지, 대출이란지, 또 분양이란지, 수익이란지 전부 다 지주가 다 가져가는 거예요, 이건. 그런 방식 결국은 뭐 있습니까? 지주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권리와 위험이 누구한테 있다? 지주한테 있는 게 이게 지주 자체 개발 방식이다. 그 다음요, 지주 공동화입니다. 지주 공동. 자, 지주 공동이 뭐냐, 이런 거요. 잘 보세요, 이제. 우리 보통 이제 이런 겁니다. 지주 공동하는 목적은 사실은 뭐 있습니까? 주어진 개발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할 목적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말은 이런 거예요. 결국은 지주는 땅을 대고 업자는 어떤 자기만이 갖고 있는 전문적인 노하우가 되어서 훨씬 효율적 개발을 목적인데 사실은 우리 보통 지주 공동체는 어떤 형태입니까? 주인이 돈이 없을 때 많이 쓰는 방식이 사실은 현실적으로. 자, 이런 거죠. 현재 보니까 지주는 뭘 대주는 거예요? 땅을 대고. 업자는 뭐 있습니까? 이렇게 전문적인 어떤 돈이란 등등을 대어서 있죠. 건물 등을 건물 등 짓습니다. 지어서 지은 후에 뭐 있습니까? 어떻게 할 거야, 이제? 어떤 방법을 취할 거예요? 나눌 겁니까? 응? 네, 그런 끝에 있는 방법상의 차이 때문에 여기서 다시 분리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응? 그래서 첫 번째 뭐인가 하면요, 덩가 교환식이 있어. 보통 이 돈이라는 대신 뭐 있습니까? 자기만이 갖고 있는 노하우입니다. 를 제공한다 이 말 나오지. 나오면 이건 지주 공동이다라고 생각하시라고. 덩가 교환식. 이 덩가란 말 우리 앞으로 부동산에 꽤 많이 쓸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동일한 가격이야. 그 말입니다. 동일한 가격 형태로 교환, 분배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외에 보니까요, 또 우리 사실 꽤 많습니다. 어떤 게 있는가 하면 그냥 말로 할게요. 시험에 그게 잘 안 나오니까 신디케이터 방식이 있어요. 또 컨소시엄 방식이 있어요. 이런 거 시험 안 나와요. 다만 그 외에 보니까 어떤 게 있는가 하면요, 네, 사업 수탁 방식이 있어. 그럼 참고로 덩가 교환식은 다시 속에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공사비, 대물 변제 방식과 그 다음에 분양금, 이런 방식이에요. 공사비 지급 방식이 있어요.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설명드릴게. 보세요. 자, 분명히 이 노하우를 제공해서 하는 방식이 이 지주 공동입니다. 근데 이게 안에 방법상 차이 있는데 요거의 덩가는 지주는 땅을 대고 그 다음 뭐 있습니까? 개발업자는 뭘 되는가 하면 자기 돈을 되어서 건물 짓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건물이 완성되면 결국은 각각이 투자한 대가만큼 뭐 지분 형태로 뭐 하는 거요? 분배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덩가는 말 그만 아닙니까? 투자한 대가만큼 동일하게 분배받는다고 이게. 그래서 만약 이런 거 아닙니까? 땅에 대한 가치는 10억인데 건물 짓는 대가는 5억이 들어갔어. 그 2대리잖아. 전체 있는 것 중에 3분의 2가 지주 몫이고 3분의 1이 뭐 있습니까? 업자가 가져가는 거예요. 지분 형태로서. 근데 그런 방식 하나가 뭔가 하면 공사비 대물 변제. 이게 뭐냐? 쉽게 생각하시면 우리 아파트 지으면 하청업자 있지? 하청업자는 공사비 들어갔을 거 아니야? 들어가면 뭘 주는 거예요? 돈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저기 있는 아파트 주는 거예요? 공사비 대물. 그런 게 공사비 대물 변제 방식이에요. 다시 밑에 있는 요건 뭐예요? 하청업체가 이제 집을 지었어. 비용 들어갔을 거 아니야. 얘는 돈을 주는 거예요? 물건 주는 거예요? 돈 주는 거지. 그 차이야.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참고람들 가끔 이런 경우 있습니다. 이건 뭐 수업 관계 없는 건데 보통 아파트 지으면 뭐 있습니까? 우리 뭐 90% 분양했단 말 가끔 하죠. 실제 90% 분양하면 이 90% 다 분양된 거 아니에요? 그중에 보통 이 한 40% 정도는 거의 다 이게 뭐예요? 이런 방식이야. 대물로 주는 대물로. 좀 이것들 지금 분양을 보거든 사실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보통 뭐 있으면 우리 가끔 보면 일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지으면 중개사무소 가면 이런 물건 꽤 많이 나 있다고. 그러니까 하청한 사람들은 뭐 물건 받아서 결국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팔 때 어떻게 합니까? 이제 중개사무소 내놓고 뭐 싸게 팔 거 아니야. 20% 정도. 좀 세게 한 30%까지 DC에서 팔더라고요. 팔 때 보니까. 자, 일단 이제 그런 개념이에요. 개념 자체가. 지금 알 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밑에 이거보다도. 자, 사업수탁이란 말과 요거 두 개 차이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실제 시험은 이 두 개를 굉장히 많이 시험 냅니다. 자, 사업수탁합니다. 잘 보세요. 이 말 아닙니까? 번역할게. 수탁이나 위탁은 맡긴다는 거야. 근데 뭘 맡겨? 사업권, 개발권만 맡기는 거야. 이런 보통이 자기 집 짓지. 자기 집을 지을 때 사실 가만히 보면 사실 이런 방식 쓰고 있어. 대부분 다. 어떤 방식이 이겁니다. 땅을 갖고 있는 지주. 우리는 이걸 뭐라 하냐? 위탁자. 위탁자는 용어 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수탁자가 있어요. 수탁자의 개발업자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시공사 같은 거. 여기에 있는 사람을 수탁자입니다. 그래서 뭐라는가 하면 여기 있는 지주가 뭐 있습니까? 내가 이런 집을 짓는데 너 이 집을 지어 둘라는 거야. 결국은 개발할 수 있는 권리, 요 개발권만 딱 넘겨줍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이게 중요합니다. 토지와 이 부동산 관련돼 있는 소유권 누구한테 있습니까? 지주지. 그 소유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 집 지을 때 돈이 부족하죠. 그건 대출 받을 거 아니야? 대출 받을 때 누구 명의로 대출 받겠습니까? 얘 명의, 얘 명의예요. 지주 명의 아니야. 소유권이 얘한테 있으니까. 자, 건물 완공되어서 분양도 누구 명의로 합니까? 그죠? 전부 다 지주 명의입니다. 하는 거요. 자, 다시 가볼게요. 이제 보세요. 자, 돈을 빌려와서 얘한테 이제 돈을 주면서 집 지을 거 아닙니까? 그죠? 얘가 집을 지었어. 건물 완공되었다고 이게. 완공되면은 요 집을 다시 뭐 합니까? 이걸 뭐 해야 됩니까? 이제 넘겨줘야지. 보통 집 지을 때 이렇게 안 합니까? 자기 집을 지을 때 건축업자는 돈 주고 집 지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소유 건물 넘겨주지. 주고 대신 얘가 집을 지었던 대가만큼 뭘 줘야 돼? 취급한다고, 그죠? 자, 그럼 뭐가 좀 중요한가 하면요. 자, 수익은 누구한테 있어? 분배받는 거야? 아니면 지주 몫입니까? 지주 몫이지. 위험도 누구한테 있어? 지주지? 그럼 얘하고 서로 비교해보려고.
얘하고 얘는 집도 누가 지어? 지주 짓는 거지. 그죠? 얘는 집 누가 짓는 거야? 그것만 차이가 있어. 그것만. 네? 업자가 건물 등을 짓지만 위험이나 대출이란지 분양일 등등 모든 명예는 지주 몫입니다. 다만 개발만 업적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 토지 신탁은요. 토지 신탁은 자, 일단 원래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은 뭐라 하죠? 위탁자지. 그다음에 건물을 이 집을 지어주는 사람 누굽니까? 수탁자 또는 뭐 신탁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탁회사 같은 말이 전부 다 이게 시공사. 그런데 자 갑니다. 가보니까 맡기잖아 지금. 뭘 맡겨? 그러니까 이 말은 토지를 맡긴다. 이 말은 토지와 관련돼 있는 소유권. 그러니까 토지와 관련돼 있는 소유권이 이렇게 뭐 있습니까? 넘어가는 거 이게. 대신에 수탁자는 나중에 개발한 후에 이걸 난 돌려주겠다는 거야. 돌려줄 수 있는 뭐 있습니까? 예, 수익 정권을 갖다 발행하겠지. 그죠? 자, 그러면 보세요. 이제는 땅에 대한 소유권 누구한테 있어? 수탁자지? 그럼 개발할 대출 누구 명의로 해야 돼 이제? 수탁자. 분양도. 오케이.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그래서 이제는 요와 같은 권리는 얘한테 있는 거예요. 이 두 개 차이를 자주 시험 묻는데 핵심이 뭐냐? 요거야. 요게 소유권이 넘어갈래 말래에 따라서 결국 뭐 있습니까? 신탁과 수탁의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꽤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봤으면 자 지금은 내용을 다 보지 말고 요거만 하자고요. 자 땅을 갖고 있는 주인이 부동산 등을 개발하는데 세 가지 방식이 있죠. 첫 번째 뭐? 그 다음에 오케이 그거 마시면 돼. 안에 있는 구체적 내용을 지금 생각하지 말라고. 자 잠시 우리 문제 좀 풀어볼까요? 자 문제 풉니다. 예, 문제 보니까 나와 있는 게 쭉 가서 예, 저기 있는 10번, 11번 가볼게요. 11번 앞에 뭐 나있지? 등가란 말 뜻이 뭐요? 동일한 가격으로 나누는 거지. 자 그럼 거기 쭉 보니 뭐 있습니까? 토지를 제공하고 있는 소유자하고 업자가 건물 건축했지. 끝에서 뭐 있습니까? 뭐라 있어? 지분 형태로 받는다. OX 맞는 거지. 그죠? 그래 보는 거예요. 자, 12번도 갑니다. 읽어보시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뭐? 소유권이 넘어가고 대신에 뭐 발행해? 수익정권 발행한다. 끝. 그 다음에 네, 넘어가서 자 14번 갑니다. 14번 잠시요. 여러분들 잠시 보세요. 이 지주가 있죠. 개발하는데 아주 탁월한 능력이 있어. 또 엄청나게 어떤 수익이 많이 발생한대. 자금 동원 능력 굉장히 좋대. 그럼 여러분 같으면 내가 직접 하겠습니까? 남한테 맡기겠습니까? 그런 방식이 14번이야. 그죠? 자, 그 다음에 15번 뭐예요? 공사비를 뭘 한다고? 분양금 청산하는 방식은 사업 시행은 건설회사가 하지만 이익은 소유자한테 기속된다. OX? 응? 이 사업 시행은 건설회사가 하지만 이익은 누구한테 갑니까? OX? 맞지? 하청업자한테 우리 보통 뭐 하청 주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은 그 하청했을 때 그 비용은 돈을 지불하고 남는 이익은 누구 몫이에요? 그지? 그런 거고. 그 다음에 16번요. 무슨 방식이지?
그럼 얘는 뭐 있습니까? 전반적인 토지 소유자의 명의로 행해지며 개발 지분은 토지 소유자와 업자가 공동으로 가져간다? 여기서 틀린 거지. 아까 뭐랬습니까? 단지 업자는 뭐만 가져가? 스스로 가져가지. 나머지 모든 건 누구한테 있어? 오케이, 토지 소유자. 됐죠? 내가 그거까지만 할게요. 그 외에 나머지 신차지가 지금 그냥 지금은 넘어갑니다. 이 세 개가 지금 중요하니까.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책에 보니까 뭐 설명이 꽤 많은, 다 필요 없어요. 이렇게 정리하시라고.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그 내용 따라갈 수 있어요, 이거 분명히. 자, 그 다음에 저는 책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이 429페이지. 430페이지 갑니다. 3번 택지개발 사업 종류가 또 나있네 보니까. 나와 있는데 거기 양갈로 2번 민간 택지개발 유형 1번 동그라미 1번 뭐요? 자체사업 2번 뭐요? 지주 공동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공사비 대물 변제 분양금 공사비 지급 방식 투자자 모집형 뒷장 뭐 있습니까? 사업위탁 방식이 있죠? 있는데 우리 보통 기억 니은 요거 있죠? 요거 합쳐서 일본식에선 덩가견 쓰는 거예요. 네. 기억 니은 가지고 공사비 대물 변제와 공사비 분양금 공사비 지급형 있죠? 묶어서 덩가견 쓰게 된답니다. 자, 이건 했어요 분명히. 자, 넘어갑니다. 433페이지. 이 도시개발은요, 앞에 도시화, 뭐 지방 뭐 설명이 하여튼 좀 모르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쭉쭉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예, 나중 가면 제가 436페이지 한번 설명할 겁니다. 도시경제 기반 이론인데 이건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자, 439페이지 갑니다. 요건 좀 정리를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돼. 이런 거요. 도시 공간 구조 이론 또는 도시 내부 구조 이론 써놨습니다. 자, 일단 거기 3개 있는데요. 3개 있는데. 자, 잠시 여러분들 요거부터 하셔야 돼. 단핵 도시와 반대 뭐가 있습니까? 단핵이란 말은 핵이 몇 개요? 1개. 다핵이란 말은요? 여러 개 있어요. 자, 잠시. 우리 거기 보면 현재 439페이지 동심원의 밑에 그림 있지? 이 그림이 중요한데 그 핵이 몇 개 있습니까? 5개입니까? 잠시 보세요, 이제. 요거 하셔야 돼. 여러분들 앞으로 핵이란 말은 반드시 어떤 기능이 있는가 하면 상업이란지 사무실 기능이 있는 것만 핵이야. 주거나 공장 등은 핵이 아닙니다. 이해 안 되는 분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 옛날에 보니까 5일장 장날 쓰지. 장날 쓰는 그게 뭐냐, 핵이거든요. 그 장날 우리 보통 뭐 합니까? 응? 네, 장보고 뭘 봅니까? 물건도 사고, 또 먹기도 하고, 은행도 가보고, 그죠? 관공서 가보고, 이런 기능이 있는 거 저기 핵이라고 쉽게 말해서. 그러면 우리 보통 보니까 이겁니다. 이와 같이 B가 비즈니스야. 비즈니스. 상업이나 업무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CBD란 말은 이게 C는 센트럴, 즉 중심 업무 지구, 디스트릭이니까 이런 기능이 있는 게 이게 한 개 있는 게 단핵이라고. 근데 얘가 보니까 도시화가 되면 점점 도심 안쪽에 사무실 등이 집점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결국은 사무실 등이 집점된 만큼 지대는요? 지가는? 비쌀 거 아니야. 그 비싸면 이 높은 지대를 줄 수 없는 산업들은 외곽에 나와서 부도심 등이 형성되겠다죠? 부심이. 그래서 이렇게 핵이 여러 개 있다 해서 이게 다른 말로 다핵이라는 용어를 쓴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흐름 먼저 아시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요 단핵 관련된 이론이 있어요. 자, 잠시 그럼 다시
우리 거기 동심원 다시 그림. 이건 그림이 중요합니다. 동심원. 자, 그림 보니까 핵이 몇 개 있어, 이제? 아, 상업이나 공장 핵이 아니라니까. 아, 다시. 주거나 공장 핵이 아니야. 뭐만? 상업이나 업무 기능, 업무만 있는 기능이 핵이라고. 그거 뭐 있습니까? 3번은 뭐예요? 주거적이잖아. 4번 주거잖아. 5번 주거잖아. 이게 핵이 아니라니까? 그렇지. 1번 한 개밖에 없지. 이런 참고로 여기 있는 점이, 천이, 이 말이 뭐냐? 다른 말로 설럼과 빈민가예요, 이게. 그래서 1번 중심 업무지구 요것만 핵이라고. 자, 그럼 갑니다. 자, 첫 번째 그러면 동심원 이론. 자, 그림이 좀 중요해요. CBD가 있는데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보세요. 그림 보시라고. 왜 동심원이냐? 여기 있는 저수석 계층이지. 이렇게 돼 있잖아. 저수석이. 같은 계층이 어떻게 돼 있어? 원 형태로 돼 있지. 이거 원 아닙니까? 그래서 동심원 형태로 돼 있다 해서 동심원이야. 뒷장 갑니다. 자, 441페이지. 갈로 2번 누구죠? 선영이죠. 자, 잠시 여보세요. 얘도 핵이 몇 개 있습니까? 몇 개 있어? 한 개. 어제 CBD 아닙니까? 자, 여보세요. 이렇게 돼 있거든. 고급 주거지, 중급 주거지, 저급 주거지 돼 있어. 이렇게 돼 있는데 잘 보세요. 같은 계층이 이렇게 돼 있지. 이렇게. 그지? 따라서 이 말은 뭐 있습니까? 같은 계층이 마치 부채꼴 형태로 되어 있다 해서 부채꼴 같은 말이 선형이야. 그러니까 그림이 좀 중요하다고. 예? 그러니까 같은 계층이 원 형태로 되어 있더라 동심원. 부채꼴 형태로 되어 있더라 선형. 자, 그 다음에 예, 한 번 더 갑니다. 400 뒷장 보니까 42페이지 다핵심 이론 갑니다. 자, 그 핵이 몇 개 있어 보니까 한 개밖에 없습니까? 그럼 단핵인데? 네? 몇 번? 오케이. 아니, 업무란 이제 상업인만 핵이라니까. 두 개지? 1번과 7번. 그죠? 그러니까 결국 뭐 있습니까? CBD가 있고, 외곽의 업무지구, 이게 뭐냐? 부심, 이게. 이런 게 다 핵이라고. 지금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일단 설명드릴게요. 이제 보세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거. 그냥 말로 그냥 합니다. 그 내용을 좀 다 파하려고 생각하지 말라고. 맨 처음에 버제스가 있죠. 보니까 동심 형태인데, 이 원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같은 계층이. 자, 여기 특징이 이제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는가 하면, 이런 게 있다고요. 우리 거기 보니까 설럼과 빈민가가 뭐예요? 설럼, 천이지기 도심 한쪽에 있지. 고급 주거지 외곽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거 시험 내거든, 사람들이. 범죄 등이 훨씬 더 많이 발생될 수 있는 지역은 도심 안쪽입니까? 외곽입니까? 안쪽이지. 그런 게 지금 중요하다고 해서는. 그리고 한 번 더 할게요. 보세요. 분명히 이제 도시가 인구 등이 자꾸 있기 때문에 도시가 더 커질 거 아닙니까? 커지는데 옆에 있는 이런 지역을 침범하면서 이렇게 도시가 커진다, 이렇게. 점점. 네? 이렇게 확장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이렇게 말하는 게 버제스고 이 호이트는 뭐라는가 하면 버제스 네가 한 말에서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지만 이건 말이 안 되더라. 왜 항상 도시가 뭐 있으면 커질 때 원형 형태로 커지냐?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야. 분명히 어떤 보니까 특정 지역은 점점 커질 수 있는데 예? 특정 지역은 전혀 안 커지지 않고 그냥 고정될 수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한쪽 측면 계속 커질 수 있어 이게. 왜 그러냐 보니까 이런 거 아닙니까?
중간에 산이나 강이 있으면 이런 지역은 도시로 확장됩니까? 안 될 거 아니야. 그런 걸 비판해서 만들어진 게 여기에 누구면 선형이라고. 그러니까 선형은 그러면 도시가 한쪽에 계속 커질 수 있는 요건은요. 도로 교통이 발달되는 지역만 계속 커진대. 그리고 두 번째 선형은 고급과 중급, 저급이 형성되는 논리는 항상 살기 가장 좋고 교통 등이 가장 편리한 지역은 무조건 소득이 높은 고소득층이 먼저 그 땅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입지하고. 가장 나쁜 지역은 뭐 있습니까? 소득이 낮은 분이 가져간다는 거예요. 과연 이게 합리성이 있을까 하는 거예요. 있어요. 서울을 따져보고 봤을 때 뭐 있으면 교통요지가 가장 좋고 살기 편한 지가 어디입니까? 강남이지. 그죠? 그래서 소득이 높으면 제일 먼저 그 땅을 찾아간다고. 그런 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다핵심은 아까 있습니다. 원칙은 핵이 한계였었는데 이게 점점 도시화가 되고 대도시화 되면요. 도시만 쪽에 뭐 있으면 땅값이 엄청나게 올라가면 높은 지대를 줄 수 없는 산업들은 외곽에 나와서 부도심 등을 형성한다. 이런 개념이 개념 자체가. 자, 그러면 지금은 중요한 건 나중에 다시 할 거 이거.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 뭐냐? 요것만 아시면 돼요. 자, 일단 도시 공간은 동심원 형태로 동심이 뭔지 아셔야 돼 이제. 그죠? 이도 될 수도 있고 부채꼴 형태로 될 수도 있고 그다음 뭐 있습니까? 여러 개 핵이 있는 다핵심의 형태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참고로 원주시는 단핵입니까? 다핵입니까? 다핵입니까? 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단핵 같은데? 부도심 어디 있습니까? 언제? 그럼 부도심목이 좀 그래요. 그래서 아직까지 원주시 같은 데서 뭐 있습니까? 이런 단핵이고 소도시는 그러니까 대도시 같은 뭐 서울이라든지 부산, 뭐 광주, 대전 이런 데를 보면 확실한 부도심이 있어요. 확실한. 자, 일단 하여간 이렇게 세 개 있다는 거 보시면서 내용이 중요하지 않고 그림을 보시죠. 그림. 근데 절대 우리 그림 보시면서 안에 CBD 1번, 2번, 3번 뭐 들었으니 알 필요 없어. 그건 전혀 의미 없어. 그냥 같은 계층이 원 형태로 있더라 동심원. 그 다음에 부채꼴 형태로 있더라 선형. 여러 개 핵이 있다? 그런 것만 기억하시라고. 자, 됐습니다. 넘어갑니다. 이제 저기 있는 445페이지. 자, 거기 중요한 게 TDR이란 게 TDR. 자, 이 말입니다. 어느 지역이 그린벨트로 묶여 있으면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손해보니까 손해본 거에 대해서 보상받는 제도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예가 TDR. 개발권 이전, 개발권 양도제라는 게 있습니다. 얘도 그 안에 있는 구체적 내용보다 흐름 자체 설명할게. 자, 보세요. 이게 맨 처음에 나온 건 사실은요. 미국에 있는 뉴욕에 있는 역, 마치 서울역 같은 역이 있습니다. 이런 역을 갖다 보존하기 위해서 맨 처음 나왔는데 이 방식이 너무나 좋은 방식이 되다 보니까 모든 지역이 지금 다 쓰고 있어요. 모든 지역에 쓰고 있는데 설명드릴게요. 이제 실제 사례 한번 들어볼게요. 자, 미국에 있는 수도가 워싱턴 DC죠. 그죠? 자, 이게 수도가 되어지다 보니까요. 점점점 이 지역이 개발된단 말이에요. 그런 결과 뭐 있습니까? 이 안에 보니까 이제 모든 경이 집점되니까 이 워싱턴 DC 자체가 그만큼 이제 과대 과밀이 되니까요. 할 수 없이 이런 외곽적이 점점 이렇게 개발됩니다. 외곽적이.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 점점 수도권 자체가 확산되면 그만큼 뭐 있습니까? 이제 문제가 있죠. 교통에 대한 혼잡 문제, 공해 문제 등등등 여러 가지 문제 발생한다고. 그래서 알 수 없이 워싱턴 DC 외곽 지역에 몽고메리라는 군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현재 쓰고 있는 용도 이외에는 절대 쓰지 마라 딱 묶어주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만큼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농지 등이 있어요. 근데 이게 문제는 뭔가 이겁니다. 시간당이 경과되면 분명히 주택 등은 노후화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노후화된 걸 이제 재개발 등을 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 뭐라면 이 지역은 똑같은 외곽적인데
자기 마음대로 건물 짓는 게 보니까 10층까지 자기가 마음대로 건물 지어줄 수 있어. 농지인데도 이게 뭐 전용대 상가 건물 10층 지어줄 수 있다고. 근데 여기는 현재 쓰고 있는 건물 중에서 재건축 등을 하는데 5층 이상 절대 짓지 마라. 농지는 그냥 농지 쓰란 거야. 아니 똑같은 외곽 중에 언놈 뭐 있으면 배추 먹고 언놈이 인삼 먹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러니까 얘도 열받을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똑같은 외곽적인데. 그래서 국가에서 말하는 거면 여기 있는 지역 주민들은 요만큼 청수를 못 짓는 만큼 요만큼 뭐 있습니까? 요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 개발권을 발행해서 개발권을 못 짓는 만큼. 마치 아파트 딱지와 똑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걸 뭐라면 지정해 준답니다. 특정한 지역을. 자, 일단 요 지역이야. 요 지역은 자기 마음대로 건물 지어줄 수 있어. 15층까지. 그런데 국가에서 뭐라느냐? 이 지역은 최대 높이 30층까지 지어줄 수 있다. 근데 만약 요 지침보다 요 공간 안에 요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이 더 높은 청수가 요구될 때는 이곳에 있는 개발권을 사와서 해라 이거야. 그러면 보세요. 개발권이 많은 겁니까? 넘어간 거지. 이전된 거예요. 이전된 만큼 여기 있는 주민들은 손해보험금 보상받는 거지. 그죠? 요게 이제 결국은 개발권 양도세의 궁극적 목적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개발권 양도세의 목적은 뭘 목적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피해본 것만큼 뭐요? 보상해 줄 목적이지. 그러니까 목적이 형평성입니까? 효율성입니까? 응? 형평성을 달성할 목적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다시 할게. 자, 목적은 형평성을 달성할 목적이에요. 지금 이게 중요하다고. 그런데 기본적인 전제가 있어요. 전제가. 이게 중요한데 반드시 여러분들은 개발권과 소유권은 분리되어 있어요. 개발권만 파는 거지 땅에 대한 소유권 파는 게 아니라고 이게. 그러면 결국은 이 뭐 있습니까? 매매에 대한 대상이 매매 대상은 개발권입니까? 소유권입니까? 응? 지금 뭘 파는 거야 보니까 얘가 지금 뭘 파는 거야? 개발권을 팔 개발권. 그래서 개발권이 현재 매매 대상입니다. 소유권이 아니라. 응? 그 요건 매매할 때 보니까 사적 시장에서 매매됩니까? 아니면 공적 시장에 매매됩니까? 민간끼리 매매하는 거 국가 매입하는 거요? 사적 시장이지. 얘는 반드시 사적 시장에서 뭐 있습니까? 매매하는 거예요. 공적 시장 아니라. 자, 지금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른 게 이상하지 말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세요. 어느 특정 지역의 개발이 제한되어지면 따라 그 지역의 주민들이 손해본 걸 가지고 민간 시장에서 뭐 있습니까? 개발권을 팔매에 따라서 형평성 측면에서 보상받는 제도가 곧 이 개발권 양도입니다. 자, 일단 이런 흐름만 생각하시라고.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갈 거니까. 그래서 우리 아마 과거에 시험 나왔던 거 보니까요. 문제 봅니다. 문제 몇 번 보는가 하면요. 20번 문제. 20번 문제. 네, 그런 걸 장난칠 수 있겠네. OX? 분명히 개발권이지 소유권이 매매되는 거 아니에요. 자, 일단 이제 그런 흐름만. 지금 제가 구체적 설명 자꾸 빼버립니다. 흐름만 보시라고. 자, 일단 됐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아마 책에 설명이 꽤 많지만 지금 핵심은 저기 있는 저 내용 뭐 생각하시라고요. 자, 그 다음에 448페이지 3장 부동산 관리 및 경영할 거예요. 예, 요건 좀 쉬었다 할게 하는데 잠시요. 우리 개발했던 거 좀 정리해봐. 개발 제가 분명히 4개 있어. 첫 번째, 개발은 과정, 순서. 장기간 이루어지니까
내가 알지만 위험돼 있지. 그러니까 과정과 위험을 같이 묶어보시라고. 물론 과정은 제일 중요한 게 몇 단계? 제목이 타당성 분석. 위험은 시장, 법률, 비용인데 시장이 중요합니다. 개발 관련돼 있는 내용이 민간 개발 3개 있지? 지주, 자체, 지주, 공동. 오케이, 도시신탁. 그 다음에 우리 도시 공간, 원주시랑 공간, 서울이랑 공간이 있는데 단핵과 다핵 2개 있잖아. 근데 그 중에서 우리 공간이 같은 계층 원 형태로 되어 있어. 동심, 부채꼴이야. 선형. 그 다음에 여러 핵이 있어. 오케이, 우리 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TDR은 어느 지역이 개발 제한되어지고 있다는 그 지역의 주민들이 손해보니까 손해본 것에서 보상해 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TDR. 개발권을 넘겨주는 거예요. 파는 거야. 그래 하시고 좀 쉬었다가 개발, 이 부동산 관리 있죠? 이거 할게요.